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아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말하는 행복의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것,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 그리고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질 것. 이 3가지 원칙을 들었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생각하시는 분 계신다면 그분은 이미 충분히 행복한 분일 듯해요. 하지만요, 때로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도 좋을 듯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내가 원했던 일인지, 또 희망도 복권 당첨처럼 그렇게 무모한 바람뿐인 건 아닌지. 칸트의 어떤 일, 어떤 사랑, 어떤 희망에는 왠지 공통분모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어떤 것 앞에는 항상 내 자신의 의지와 실천 노력이 필요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서초구 서초 아이누리 한의원 황만기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황만기 박사님과 함께 수험생의 한의학적 건강관리법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이제 11월이 되면 예. 수능을 보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정말 많은 수험생분들이 또 떨리기도 하고 네, 자신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 박사님 자제분도 또 올해가 고3이라고. 예, 저희 첫째 아들놈이 고3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아이에게 사실은 뭐 한의사 아비로서 맞춤 한약을 꾸준하게 챙겨주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수면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운동으로 풀었던 친구인데 운동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수능이 결국 끝나야 평상시에 활력을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고3 아들을 둔 아빠의 마음으로 또 제가 이제 매일매일 고3 애기들을 이제 진료를 하고 있는 네. 20년차 한방 소아청소년과 전문가의 입장에서 또 제가 박사 논문 자체가 총명탕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HT008-1이라고 하는 총명탕을 가지고 제가 이제 무작위 이중맹검 임상시험을 118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건망증이 좀 심한 경도의 인지장애 분들을 대상으로 네.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국내 최초의 논문의 저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총명탕을 가지고 박사를 받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수험생들이 수능 막바지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에 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건강관리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께서도 물론 뭐 수능도 그렇지만 그 이외에 다양한 시험을 치러 오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정말 한의사로서 시험을 잘 보려면 이렇게 좀 하면 좋다라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저는 역설적으로 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휴식법이
학습 능력의 향상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곤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구체적인 학습법은 말 그대로 우리 공공 학교에서도 다 이제 시행하고 있는 학습법입니다.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근데 이 10분 쉴 때 좀 적극적으로 쉬는 게 매우 중요한데 명상을 하거나 마인드 컨트롤을 하거나 아니면 가볍게 맨손 체조 같은 걸로 이완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클래식 음악 같은 걸 듣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으로서 수험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는고 하면 이제 미련하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뭐냐면 수능을 앞두고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 더 악착같이 더 이제 않고. 자기 쉬는 거를 다 철폐하고 밤잠도 더 줄여가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거에 약간 좀 취해가지고 더 열심히 막 내달리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저는 미련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50분 공부하고 10분을 꼭 쉬어주는 요거를 좀 반복적으로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수능이 다가온다고 해가지고 잠 줄일 생각하시지 말고 하루에 최소한 6시간 이상은 꼭 주무시라. 그리고 낮 시간 동안에도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토막잠을 주무시라. 이런 말씀을 아주 제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말 내가 실제로 실력이 이 정도였다 하더라도 또 시험 불안이라든지 긴장감 때문에 충분히 실력 발휘를 못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경우죠. 본인의 실력은 100인데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수능만 봤다 하면 모의고사만 봤다 하면 뭐 80점대, 뭐 70점대 뭐 이렇게 좀 자기 실력 발휘가 좀 덜 되는 이 시험전 긴장증, 시험전 불안증에 시달리는 좀 내향적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학생들 중에서 이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저는 이런 친구들 진료실에 오면 다음과 같은 얘기를 꼭 합니다. 어떤 거죠? 나르시스틱한 자기 암시법을 활용해라. 나르시스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르시시즘이 자기애이지 않습니까? 요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매우 좋은데 뭐냐 하면 특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울 정도로 난 정말 너무너무 최선을 지금까지 다해왔어. 내가 수험생활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타임머신 타고 이 이상 내가 해낼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결과도 좋을 거야. 난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이런 이제 약간 자기를 위안하는 어떤 마음의 태도를 중간중간 반복을 해준다면 이 굉장히 효과적인 어떤 결과들을 냅니다. 어떤 면에서 효과적인 결과들을 내냐면 잔잔한 실수들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 누구나 어려운 문제들이 꼭 있거든요.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당황스러움을 좀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성적 향상에 오히려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바로 이 나르시스틱한 자기암시법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통 나를 다스리면 천하를 다스리는 거다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참 정말 좋은 말씀인데 이런 것들을 꾸준히 실천해야겠지만 뭔가 좀 나에 대한 뭐 조절이 좀 안 된다. 그러면 신체적으로 좀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 마음 다스리기가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손을 가지고 손바닥을 가지고 좀 이렇게 긴장을 완화하고 불안증을 완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에서 아주 많이 시행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스트레스 볼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볼. 굉장히 작고 탄력적인 조그만 공을 손바닥에 이제 만지게 하는 겁니다. 굴리는 거죠. 그랬었을 때 굉장히 긴장과 불안이 완화된다는 학계 보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마치 예전에 그 수행을 하시는 스님들께서 염주를 이렇게 굴리지 않습니까? 그게 집중력도 좋아지게 만들고 긴장이나 불안으로부터 좀 해탈에 이르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염주를 굴리시면서 수행을 하시는 거거든요. 또 이런 기억도 나네요. 저희 할아버님께서 옛날에 늘 호두 2개를 가지고 늘 이렇게 굴리셨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건강 지압볼 이런 맞습니다. 거. 맞습니다. 그런 것도 다 스스로의 마음의 스트레스를
다스리기 위한, 불안을 다스리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학계에 이미 다 보고가 된, 논문으로 보고가 된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 볼 같은 걸 활용해 주시라. 이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좀 한의학적인 방법이기도 한데요. 지압법입니다. 지압이요. 지압인데 아무데나 지압을 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네. 특정한 경혈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손 근처에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수소음 심경, 경락이 수소음 심경이라는 경락, 마음을 다스리는 경락이라고 해서 그런 경락이 수소음 있나요? 심경인데 거기에 손목에 새끼손가락 쪽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새끼손가락 중에. 새끼손가락 쪽에 움푹 들어간 손목에 손목에. 내측에 여기를 신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신할 때 신자고 네. 출입할 때 문자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출입하는 곳이다라고 해가지고 신문혈을 가볍게 지압을 해주면 굉장히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움푹 파인 곳이라는 곳은 이렇게 약간 이 손목 두께 같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살짝 눌러보면 여기 쏙 들어가네 네. 싶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가 신문혈입니다. 아. 굉장히 머리를 맑게 해주는 좋은 혈자리고요. 네. 그 다음에 뒤집어서 네. 세 번째 손가락에 네. 엄지손가락 쪽 내측에 보면 중충이라고 하는 손톱 근처에 경혈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수거름 심포경, 심포라는 한의학적인 어떤 이렇게 기관이 있는데 네. 이거는 심보에 연원이 되는 한 심보. 우리 네, 심보를 네. 잘 써야지 했었을 때, 그러니까 마음을 잘 써야지. 그러니까 심포경에 중충혈이 있는데 이 중충혈도 상당히 머리를 맑게 해주고 긴장과 불안을 완화시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혈자리이기 약간 때문에 연필 쥐었을 때 약간 그 그렇죠. 자국 남는 그 부위인가요? 딱 정확합니다. 연필을 딱 쥐었었을 때 이거는 뭐 양축으로 다 중충이 있는 거니까요. 네,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연필을 쥐었었을 때 잡혀지는, 움푹 패여지는 그 자리가 바로 중충혈입니다. 요 혈도 뭐 이렇게 사실은 스트레스 볼 같은 거는 수학 능력 시험 보러 갈 때 가져갈 수가 없는데 그렇죠. 이거는 내 몸을 내가 누르는 거니까 사실은 뭐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네. 이런 방법을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좋은 두 가지 뭐 팁을 좀 알려주셨는데 또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한방차 요법이거든요. 좀 도움이 되는 한방차가 있을까요? 예, 체질별로 도움이 되는 한방차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아, 네. 대표적으로 늘 몸이 천근만근 무거운 좀 체형도 있고 이런 태음인 분들에게는 녹차를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음인은 몸이 무겁지만 네. 마음이 늘 무거운 늘 별거 아닌 거에도 신경 쓰이고 네. 근심, 초조, 불안에 시달리는 소음인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코코아 음료라든지 아니면 대추차 같은 거를 저는 권하고 있고요. 네. 태양인도 있지 않습니까? 드물지만 태양인도 있는데 태양인은 오가피차를 저는 많이 권유를 하고 오가피요. 있습니다. 그리고 소양인들이 있는데 소양인 수험생들 욱욱하는 네. 굉장히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다리 떠는 수험생들 옆자리에 앉은 수험생들 보면은 늘 이렇게 그게 신경 쓰여가지고 시험 망치는 그런 이제 욱욱하는 뭔가 정의를 바로 서야 되겠다 네네. 이렇게 생각되시는 소양인 분들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지버섯차 이런 것들을 한방차로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방차 요법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또 사람이 정말 긴장을 하거나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게 체하거나 하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예. 수험생분들도 실제로 좀 소화 관련된 불편감을 많이 호소를 하신다고요?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고들 계시죠. 고3 수험생들, 특히 건강에 자신 있었던 고3 수험생들이라도 네. 거의 피할 수 없는 병증 중에 하나가 바로 기능성 소화불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영어로는 functional dyspepsia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고3 교실 가면 냄새가 쾌쾌합니다. 왜냐하면 늘 애들이 트름을 많이 하고 네. 방귀도 굉장히 많이 뀌고 화장실에 가서 변비도 굉장히 심한 형태로 곤혹스러워하는 애들도 많고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는 교대변 양상 보이는 애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식욕이 늘 좀 떨어져 있는 그래서 늘 기운이 없는 이런 상황을 초래를 하기 때문에 건강한 수험생들, 고3 수험생들이라도 주의해야 될 곤혹스럽게 만드는 병증의 1순위다. 이렇게 기능성 소화불량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좀 소화기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음식법이나 뭐 생활습관법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 저는 수능 당일에는 뭐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수능 당일에는 네. 아침 식사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게 하고 이렇게 입시장으로 보내야 된다, 수험장으로 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아주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되면, 바쁘다는 핑계로 거르게 되면, 그리고 아침 먹으면 체할 것 같다는 그런 네. 불안감 때문에 거르게 되면 오히려 더 컨디션이 망가지는 데 일조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에 네. 공복 상태가 되면 화가 납니다. 즉 교감신경이 네. 흥분하게 되기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기본 조건을 형성을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별거 아닌 걸로 전체적인 컨디션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악순환에 계속 반복되게 만드는 컨디션을 초래하는 게 바로 아침 공복 상태인 거죠. 그럴 것 같네요, 정말. 그리고 음식과 관련되어서 저는 꼭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것이, 어떤 음식이 좋아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네. 편식 없이 먹는, 골고루 먹는 음식이 제일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류라든지 곡류라든지 야채, 뭐 아니면은 뭐 생선이나 해조류, 이런 것들을 그냥 조금씩이라도 곁들여서 먹어라. 근데 가끔씩 보면 육류를 너무 많이 좋아하는 경우가 있는데 육류를 너무 많이 먹다 보면 약간 소화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육류를 조금 줄여서라도 조금씩이라도 먹어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육류 먹으면 오히려 굉장히 좀 불편한 그런 친구들이 네. 가끔씩 있어요. 뭐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지만 육류를 통해서 보충하게 되는 필수 아미노산을 다른 거를 통해서라도 보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일례로 계란이라든지 우유나 아니면 콩이나 두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수험생들은 적극적으로 더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여자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월경을 하는 동안에 철분이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철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영양소, 예를 들어서 석류라든지 잣이라든지 시금치, 냉이, 아몬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간식처럼 아니면은 반찬으로 열심히 좀 챙겨주시면 여학생들의 건강 증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은 좀 항상 챙겨 먹긴 어려워도 아몬드 같은 거 몇 알씩 아침에 좀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수험생들은 체력 관리가 다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셔요. 그만큼 체력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도움이 되는 뭐 한약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예, 여러 가지 좋은 한약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선비들이나 아니면 네. 학자들이나 고3 수험생들의 성약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약이라고 하는 공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공진단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유명 스포츠 스타들, 그리고 유명 연예인분들, 유력 정치인분들이 그 바쁜 일정 소화하면서도 늘 좀 건강 관리를 위해서 챙겨 먹는다 그래서 인터뷰도 많이 하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기사로도 많이 보도가 되기 때문에 네. 국민분들 많이 익숙한 대표적인 한약 처방이 공진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공진단이 왜 도움이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성분적으로 좀 네, 말씀을 네. 드려보려고 해요. 공진단은 4가지 한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첫 번째는 사양이라고 하는 한약입니다. 이 사양이 스트레스를 좀 이렇게 완화시켜주고 긴장을 좀 풀어주는, 불안감을 완화시켜주는 약간 향정신성 전문 한의약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사양이 굉장히 중요한 약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녹용이 있습니다. 아, 녹용. 녹용이 네. 원기를 보충해주고 기력을 좀 짱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당귀라고 하는 한약재고 네. 네 번째는 산수유라고 하는 한약재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재들이 각각 혈행순환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뇌로 가는 혈류순환을 좋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피로를 회복시키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공진단 처방을 수험생들이라면 적어도 수능 30일 전부터는, 아니면은 좀 여유가 되시는 경우에는 60일에서 100일 전부터는 꼭 한두 알씩 하루에 챙겨 드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권유를 많이 드리고 있고요. 네. 동의보감에서 이제 허준 선생이 공진단에 대해서 언급한 거를 좀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해요. 네. 제가 이제 그 한자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해석을 좀 해드려 보려고 하는데, 품부허약, 네. 단고천원일기, 사수승화강, 백병불생. 뭐죠? 무슨 의미인지를 좀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려고 네. 하는데, 비록 이제 허약한 체질로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진단을 꾸준하게 복용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단고천원일기가 뭐냐면 원기를 단단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신수, 아래에 있는 신수를 위로 올리고 위에 있는 심화, 스트레스를 아래로 내려줌으로써
백병불생, 어떤 병으로부터도 좀 자유롭게 된다. 그래서 굉장히 건강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허준 선생은 언급을 해두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 이 공진단이라는 게 어떤 뭐 통합된 말하자면 약을 만든 레시피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의원별로 어디서 먹어도 기능이나 효능은 똑같나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공진단을 처방할 때 아까 그 4가지의 주요한 한약재는 반드시 들어가야지 공진단이고 네. 거기에다가 만약에 수험생들이 왔었을 때 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능성 소화불량 상태다. 그래가지고 소화장애와 관련된 약을 조금 더 가미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공진단을 만들 때 그런 이제 사인이나 진피나 산사 같은 약을 같이 넣어서 이제 버무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각각의 맞춤 처방의 형태로도 공진단 처방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공진단 처방이 필요하다 그러면 가까운 한의원 가셔가지고 아기의 상태를 먼저 진찰하고 처방을 받아서 아기한테 맞춤 공진단의 형태로 받으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됩니다. 네, 정말 시험을 앞둔 수험생분들께 그럼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이 얘기를 진료실에서 어저께도 하고 왔는데요. 네. 그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다하면 달콤한 시간이 오게 된다. 네. 곧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몇 달 후면은 이제 수능이 끝나고 대학 입학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3 수험생분들 열심히 지금까지 노력해 오셨는데 너무너무 다들 대견하십니다. 조금만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어주시고 그럼 분명히 수능 당일날 그런 건강관리와 함께 열심히 그런 마음관리를 해주신다면 행운의 여신이 반드시 여러분하고 함께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수험생분들한테 본인을 믿고 자기를 믿고 지금까지 해온 자기를 믿고 조금만 더 힘내시라. 화이팅을 외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수험생의 한의학적 건강관리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황만기 박사님께서 수험생의 한의학적 건강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주제와 연관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갈치입니다. 갈치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갈치가 어떤 효능이 있나요? 예, 벌써 침부터 꼴깍 넘어가는데요. 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네. 갈치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갈치가 좀 생김새 자체가 홀쭉하고 길다랗지 않습니까? 네. 그 모양을 본따 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긴 칼 같다. 그래서 원래 칼치였습니다. 네. 그게 이제 변형이 돼가지고 갈치가 된 거고요. 실제로 한자 갈치 한자어를 보면 칼도자를 써가지고 도어입니다. 그러니까 도어가 갈치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동의보감에서도 허준 네. 선생님이 갈치의 효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해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허약 체질을 개선해 준다. 네. 그리고 소화기를 든든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피부를 윤택하게 만들어준다. 네 번째는 건강한 사람도 기력을 더 보완시켜준다. 보강시켜준다. 이런 이제 4가지 효능에 대해서 언급을 해두었어요. 근데 네. 이게 그냥 말로만 전승이 됐었었는데 문헌으로만 전승이 됐었었는데 최근 현대 양리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첫 번째. 이게 필수 아미노산 덩어리입니다. 즉 단백질 공급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특히 리진이라고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있고 그 메치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고 그 다음에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그런 필수 아미노산이 있어요. 이런 필수 아미노산들이 굉장히 아주 집약적으로 들어있는 게 갈치다. 그래서 단백질 공급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은데 저는 이제 특히 소아청소년 애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갈치를 먹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라이신이라고 하는 성분도 필수 아미노산 성분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성장 발육기에 있는 애들의 키 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치를 성장기에 있는 애들한테도 많이 공급을 시켜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럼 과연 애들한테만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이어트를 늘 생각하고 있는 여성분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단백 식품이면서도 저지방 식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단으로서 상당히 추천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또 소화를 굉장히 잘 되게 만들어준다고 동의보감에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과학적인 연구 논문을 보면은 음식이 들어가면 위산 분비 자극 호르몬이 활성화됩니다. 그게 가스트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가스트린이 너무 활성화가 되다 보면 위벽을 오히려 이렇게 깎아먹는 작용을 해요. 즉 위염과 위궤양의 원인이 되는 것도 그 호르몬의 과잉 활성화 작용 때문에 그런데 갈치는 이게 들어갔었을 때 굉장히 신기한 것이 가스트린 분비가 이렇게 크게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러니까 쉽게 소화가 되게 만들기 때문에 위벽을 오히려 보호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기가 좀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갈치를 그런 목적으로 좀 섭취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노인분들 그리고 중년 이상인 분들의 성인병 예방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포화 지방산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근경색이나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두뇌 개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아주 대표적인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암 투병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 음식, 항암 식품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암세포가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원래 암세포가 자멸을 우리 건강한 사람들도 늘 하거든요. 에이팝토시스라고 하는 그런 작용이 있는데 그 기능을 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요오드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 좀 추천 음식으로도 제가 많이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골다공증 있는 분들에게도 이게 칼슘하고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이 추천되는 그런 음식입니다. 또 눈이 안 좋으신 분들, 노인분들 중에서 많이 그러신데 저도 약간 좀 노안이 와 있는데 갈치를 굉장히 즐겨 먹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눈 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다 좋은 것만 얘기했는데 안 좋은 것도 있긴 합니다. 뭐냐면 갈치 살은 좋은데 갈치 그 비늘 있지 않습니까? 갈치 비늘도 막 쫀득쫀득하고 꼬들꼬들하다고 맛있다고 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뭐 건강한 사람들은 거의 문제가 없지만 소화기가 약한 어린이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은 그 비늘을 드시고서 살짝 좀 두드러기가 일어나거나 설사 같은 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늘은 빼고 드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질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갈치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힐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5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황만기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는 65살이고요. 네,
몸무게는 75kg요. 네. 키는 159. 네. 예. 네. 지금 제 옆에 황만기 박사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디가 불편해서 연락을 주셨을까요? 제가요, 예. 어렸을 때 한번 이 다리가 한번 얼은 적이 있었어요. 다리가 얼은 적이 있었다. 예, 예. 그 후로 계속 그 다리 쪽에만 시렵고 그러다가 아가실 때 그랬거든요. 예, 그러다가 또 어느 한 10년 전에 예. 그 기차를 탔는데 에어컨이 너무 그 정면에서 이렇게 아이고, 해가고 예. 찬바람을 많이 머리 맞으셨군요. 예, 머리 반쪽이 계속 시렸던 거거든요. 머리 반쪽이. 예, 시리다가 지금은 막 팔꿈도 시리고 무릎도 시리고 다리도 시리고 온몸 전체가 다 시려서 잠을 못 자겠어요. 온몸 전체가 시리시다. 예, 예. 그 병원에 가서 혹시 뭐 이렇게 검사나 진찰이나 상담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 한 병증과 번도 관련되어서? 한 번도 없으세요? 예, 예. 예. 그래요. 그 온몸이 시린 거 말고 혹시 또 더 추가적으로 불편하신 사항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있어요. 다리가 좀 아프고요. 다리가 아프다. 다리 구체적으로 어디가 아프신가요? 무릎이 아프신가요? 예, 예. 발목이 무릎이 아프신가요? 아파요. 무릎이. 무릎이 아파요. 예. 예. 무릎이 아프고 그 목 뒤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렇게 엎드렸다 이제 고개를 이렇게 순간적으로 예. 한 번씩 이렇게 뚜둑뚜둑 소리 난 뚜둑뚜둑 것도 소리도 있어요. 나시고. 혹시 운동 정기적으로 하시는 편이세요? 안 해요. 운동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으세요. 그러시군요. 예. 식사는 잘 챙겨 드시고요. 예, 식사는 잘 먹고 잘 하는데 있잖아요. 예. 변을 잘 못 봐요. 그러니까 변비가 좀 있으신 예, 상황이시네요. 변을 못 봐서 계속 이렇게 가스가 차고 가스도 많이 또 차고. 그 가스가 빠지고 나면 또 차고 계속 그래서 좀 막 이렇게 사는 게 좀 불안하고 그러셨군요. 막 그래요. 예. 예. 그 혹시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그런 지병으로 갖고 계신 병증이 좀 있으셨을까요? 그 병은 하나도 없어요. 아, 질병 이렇게 예. 구체적으로 딱 짚어서 얘기 들으신 건 없으셨고요. 예, 한 달 전에 건강검진도 하고 피검사도 했는데 다 정상이더라고요. 아, 다 정상이신 좋은 결과를 예. 받으셨네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이 남이 웃잖아요. 예, 이렇게 예. 땀 흘리면서 시려우니까 예. 몸에요. 예. 온몸에 땀이 있으면서 막 이렇게 시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밤에 누워 잘 때도 날씨가 차오니까 예. 문으로 다 닫아놓고 자도 더우면서 이렇게 시려운 거. 잠을 못 자요. 더우면서도 시려운 느낌. 예. 그래요. 혹시 뭐 한의원에 가셔서 진찰을 네. 받아보신 적은 없으셨을까요? 없어요. 한 번도 없으셨고 침 치료나 예, 뭐 한약 치료 같은 건 받아보신 적이 없으시고요.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예. 그 제가 뭐 직접 진찰을 수행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아주 정확치는 않을 수가 있겠지만 지금 예. 말씀 주신 상황은 양방적으로 얘기했었을 때는 아주 전형적인 자율신경 실조증의 양상이신 것 같고요. 예. 참 제가 그 손발도 저리고 그래요. 손발도 저리시고 그렇죠. 예. 찬 기운을 느끼시면 저린 기운도 쉽게 같이 동반해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병원 검사상으로 구체적으로 뭔가 딱 짚어지는 얘기는 들으신 바가 없는데 예. 뭐 10년 전에 기차에서 에어컨을 많이 쐬신 어떤 과거력이 있으시던 아니면은 뭐 이 아가씨 시절에 20대, 30대 시절에 어떤 예. 좀 이렇게 좀 다리가 좀 얼었던 그런 과거력이 예, 있으시던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현재의 상황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영향을 끼치기에는 좀 작은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 잊어버리시고 그게 원인이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자꾸만 이렇게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의 감정 때문에 더 심해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까지 나를 괴롭힐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로 돌아와서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율신경 실조증은 한마디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잃는 것, 조화로움을 잃는 것, 이게 실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이게 보통 40대 후반, 그러니까 뭐 48세, 47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보통 한 65세, 70세까지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가 자율신경 실조증이에요. 이게 노화 과정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스트레스나 성격하고도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 주신 거 봤었을 땐 그렇게 막 스트레스풀한 그런 성향은 아니신 거는 같지만 어쨌든 좀 이 시기가 화병도 되게 잘 드러나는 시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밖으로 표출하지 않고, 즉 운동이나 이런 걸로 표출하지 않고 내 마음에 그냥 계속 담아두는, 그러니까 네타시오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한국의 이 중년 어머님들이 많이 그러시거든요. 어머니는 네. 스트레스를 좀 평소에 받는 편이세요? 예, 스트레스 뭐 안 받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스트레스는 다 받지만 그 스트레스를 담아두시는 분이 있고 건전하게 푸시는 분이 있는데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지 못하는 게 쌓여지면 작은 스트레스라 할지라도 이런 이제 자율신경 성격은 전혀 안 그렇거든요. 전혀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네. 밝고 명랑하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예. 스트레스 아니면 제가 노화의 과정과 연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그런 자율신경 실조증의 대표적인 양상이 이렇게 전신이 춥고 늘 몸살, 감기 걸린 것도 아닌데 늘 몸살 기운 있고 이런 양상들이세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 차운 데 있다가 또 뜨신 데 이래 들어가면 또 괜찮아요. 예. 그런데 지금 날씨가 딱 이렇게 온도가 바뀌잖아요. 여름에다 그렇죠, 집에 그렇죠. 문을 다 닫았는데도 시리니까 기후적 포도 조건 시리고. 때문에 그게 더 가중되는 상황이고 예. 따뜻해지는 데까지 막 걸리는 시리고. 시간이 더 오래 소요가 되시는 상황 때문에 연락을 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괴로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네. 분들 같은 경우에 저는 한의원에 가셔서 좀 치료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치료를 좀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예. 특히 당귀차 같은 거를 평상시에 한방차로 드시면은 이 따뜻해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혈행순환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자율신경 실조의 상황도 많이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되니까 저는 당귀차를 좀 많이 추천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 차요? 당귀. 차 타는 데 가서 그렇죠. 단기차 사면 뭐 되는 이렇게 거예요? 마트 같은 데 가시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예, 하나 예. 한의학적으로는 비주사말이라고 그래가지고 소화기가 안정되지 못하고 건전하지 못하면 사말, 그러니까 사지말단, 팔과 다리에 찬 기운이 들어서게 만들게 됩니다. 즉 아까 좀 변비 그건 기운이 좀 맞는 있으시다고, 것 같아요. 변비 기운도 예. 있으시다고 했는데 가스도 많이 차시고 이런 것들이 소화는 잘안 돼요, 소화. 비위계통의 불안정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비위계통을 근본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아까 제가 손발 찬 거, 다리 차신 거를 제가 주로 개선하기 위해서 당귀차를 말씀을 드렸다면 비위계통을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귤 껍질 있지 않습니까? 진피라고 하는데 그런 진피차 같은 걸 같이 드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좀 이렇게 충실한 어떤 피드백이 안 온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시면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요 당귀를 주 약재로 한 당귀 사역과 오수유 생강탕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어요. 그 처방을 받으면 상당히 이 손발도 따뜻해지고 몸이 좀 데워지는 역할을 하거든요. 혈류 장애도 많이 개선을 시켜주고 그런 처방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침 치료를 좀 꾸준하게 받으세요. 그러면 이것도 혈류 순환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몸살기 무슨 치료요? 침 치료. 예, 그런 것들을 좀 받으시면 어떨까? 이렇게 순차적으로 개선시키는 단계를 좀 밟아 나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차 마시가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그러니까요. 심해요. 제가 봤을 예. 때는 지금 구체적으로 얼마나 심한지를 제가 모르고 일단 가벼운 상황이라면 한방차로 도움이 되실 수 있고 좀 가볍지 않다, 이게 좀 오래 갈 것 같다 그러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 한의원 방문을 하셔가지고 원장님으로부터 그런 개별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맞춤 처방을 받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이렇게 움직이면 좀 그 에어컨 앞에서도 움직이면 그런 걸 잘 몰라요. 근데 일단 가만 앉아서 오랜 시간 동안에 앉아 있으면 예, 막 단단 따위리 머리부터 시르면 그렇죠. 반쪽이 그래요. 반쪽. 맞습니다. 왼쪽 딱 시르기 시작하면 온 몸이 다 시려운 거예요. 그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조화를 잃었을 때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양상입니다. 근데 딱 그게 찍으면 맞는 하나도 것 안 같아요. 나와요. 아, 엑스레이를 네. 찍어도 안 나오고 혈액 검사에도 그런 건 전혀 안 나옵니다. 예.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 신경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 그건 이제 네. 거기다 쓰는 뭐 약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율신경 기능을 조화롭게 회복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는 약,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귀가 주 약재로 된 당귀살과 오술 생강탕 같은 거를 좀 꾸준하게 처방을 받으시면 상당히 좀 몸이 좀 든든해지고 따뜻해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요. 네네. 제가 66인데요, 나이는. 네. 그리고 몸무게는 50이에요. 아, 키는 그리고 어떻게 되시나요? 키는요, 네. 60이에요. 1m 60. 네. 지금 제 옆에 황만기 박사님 계십니다.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불편하신 사항 있으시면 편안하게 천천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기, 좀 몇 년 됐거든요. 그 증상이 있는 제가. 예. 가슴이 좀 답답하면서요. 뒤등 있잖아요. 왼쪽 가슴 반대편 등 예, 뒤에요. 예, 예. 거기가 조금 좀 어떻게 해야 한다 할까 저리다거나 할까 조금 안 저리다. 좋은 뒷등이요. 뒤에 있는 등 쪽, 왼쪽, 심장 왼쪽 뒤쪽에 가슴. 있는 등 쪽, 예, 왼쪽 예, 편이 예. 왼쪽 저리다. 편. 예. 그게 몇 년 거기가 되셨다고요? 예, 좀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듬직하니까 좀 묵직한 감이 그게 있거든요. 묵직한 막 통증이 느낌.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예, 그런 것이 항상 있고 숨이 조금 답답하고 좀 답답한 저녁에 느낌. 잠도 좀 잘 안 와요. 잠도 좀 잘 안 오시고. 예, 피로감은 없는데 잠이 안 오대요. 그러니까 입면이 안 되시는 그런 상황이시네요. 한번 잠이 네. 들면은 그 유지는 잘 되세요? 그런데 예, 한번 잠이 들면은 계속 자는데 잠이 잘 안 오거든요. 그러시군요. 낮잠도 안 자고. 예, 또 달리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증상 나타나시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등과 옛날에요. 관련되어서. 찜질방에 뜨거운 데 들어가니까요. 예. 이제 좀 있었는데 좀 있다가 나오니까 귀가 먼 곳에서부터 이제 각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한참. 귀가 그래서- 멍한 느낌. 네, 멍하니 그래가지고 느낌이 딱 가는 느낌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런데 그러더니 지금은 한참 괜찮으시고요? 예. 예, 지금은 괜찮아요. 그때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었고. 예, 그래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그때는. 힘드신 상황이셨겠네요. 그래가지고 한참 예. 딱 가만히 있으니까요. 그게 돌아오더라고요. 또. 그 이비인후과 식은땀이 검진을 나면서. 받아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예, 그 귀와 그건 관련되어서. 없어요. 예. 그러셨군요. 지금 어쨌든 제일 먼저 해결됐으면 좋겠다 싶은 1번 증상이 그 왼쪽에 등 쪽에 저린 증상이 예. 오래 그리고 잠이 지속되고 안 있는 오는 부분. 거. 그리고 예. 잠도 잘 안 오는 부분. 예. 숨 쉴 때 아까 좀 답답하다는 얘기도 해주셨고. 어떻게 좀 도움을 그래요. 드릴 이게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조금 연결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제가 시간이 있으면 많은 질문을 드려서 이 증상들을 네네. 조합시키고 요런 네. 계통 속에 요런 증상이 있고 요런 계통 속에 요런 증상이 있고 이게 시스템 리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시간 관계상 일단 말씀 주신 거 위주로 일단 생각나는 어떤 추론을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왼쪽 등이 저리고 결리고 몇 년째 됐고 묵직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네, 숨 쉴 때 답답한 느낌이 든다. 네, 요거는 내과적인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즉 그럼 어디서 오는? 근육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요? 즉 이 왼쪽 등이라든지 아니면 왼쪽 네네. 가슴이라든지 옆구리 쪽이 네. 수면의 불량 자세, 예를 들어서 늘 이렇게 새우잠을 잔다든지 엎어져서 네. 잔다든지 좀 이렇게 모로 누워서 잔다든지 하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아니면 운동을 좀 이렇게 충분히 잘 하지 않으시다든지 아니면은 몸이 원래 뻣뻣하시다든지 그래서 근육이 잘 굳는 부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굳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런 마치 내과적인 증상들이 두루룩 드러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근육을 풀어주는데 방점을 찍고 그 부위에 있는 근육들을 좀 이완시키는 동작이나 어떤 섭생법들을 진행하면 일단은 좋아지기 시작할 것 같아요. 특히나 왼쪽 등 근육 결리는 것서부터. 왜냐하면 등 어깨 주위 그리고 가슴 주위에 굉장히 중요한 근육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요? 갈비뼈 사이에도 늑간근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촘촘한 근육들이 쫙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 예, 근육들을 풀어주고 이완시켜주는 동작들을 많이 수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모과차를 열심히 드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편이 됩니다. 모과차요? 모과가 근육을 서근, 근육을 풀어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굳이 병명으로 얘기를 하자면 제가 봤을 때는 양방적으로는 MPS라고 표현합니다. Myofascial Pain and Dysfunction Syndrome이라고. 그런데 이게 싱글 MPS가 아니고 지금 애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 MPS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가슴도 좀 이렇게 근육이 꼬인 부분이 있고 근섬유가 꼬인 부분이 있고 그래요? 어깨나 목 주위에도 근섬유가 꼬인 부분이 있을 것이고 등 쪽에도 어깨 하단부에도 분명히 근섬유가 꼬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풀려지지 않고 계속 방치가 되면 마치 지금과 같은 뭐 저리고 결리고 그런 감각 이상서부터 해서 아니면 운동 제한까 이게 방치하시면은 감각 이상으로 끝나지 않고요. 운동 제한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손가락이 갑자기 언젠가부터 조금 엄지 손가락이 조금 이상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움직이는 것도 약간 제한을 느끼게 되고 예. 이게 또 내장 반사를 일으켜가지고 마치 겉에 있는 가슴 근육의 문제인데 심장의 문제인 것처럼 막 쪼이는 듯한 느낌도 발생을 시키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근육이 멀티플하게 pain and dysfunction, 즉 통증과 기능 장애를 야기시키고 감각 이상을 만든다. 그래서 멀티플 MPS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운 이렇게 경증이다, 가벼운 증상이다 그러면 모과차를 드시거나 그거를 근육을 풀어주는 어떤 동작을 스트레칭 같은 걸 좀 수행을 해주시고 이게 좀 오래됐고 그냥 내가 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정확하고 좀 전문적인 시술을 통해서 좀 근본적으로 다스리고 싶어 그러면 가까운 한의원 가셔가지고 침을 맞으세요. 침을 맞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멀티플 MPS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아까 소화기 문제는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소화기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 소화기 문제 자체가 지속인자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화는 괜찮아요. 소화는 괜찮으세요. 그러면 그게 별로 이렇게 소화기 문제까지 있으면 굉장히 심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기 문제가 있다면 조금 더 내과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 근데 아까 제가 양방으로는 멀티플 MPS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한의학에서는 아마 가까운 한의원 가시면 담음이네요. 이런 얘기 들으실 거예요. 이게 담이 결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담음을 내쳐주는 그런 약재가 들어가. 아까 제가 그런 이제 모과를 추천을 드렸지만 공령이라는 약재도 있고 바나라는 약재도 있습니다. 그런 이진탕이라고 하는 한약이 그런 담음을 치료하는 아주 대표적인 약이기 때문에 그런 약이 들어간 처방을 가까운 한의원에서 받으시면 이런 증상들은 굉장히 오히려 빨리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안심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황만기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박경숙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